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 9시 34분입니다. 하태미 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발버둥 뛰면서 잠을 아끼는 방송입니다. 말씀드리다 보니 시간 간 줄 몰랐네요. 8시 34분입니다. 자, 2부 방송인데요. 1부 방송 이어서 말씀 좀 드리면 아주 주식을 주식과 관계없는 식의 표현을 하는 분이 있어요. 유명 유튜브 분 보면 현대차 기아가 친중국적이다. 그런 아주 비논리적 얘기거든요. 현대차 기아가 이번에 중국의 CATL의 LFP 배터리를 적용한 좀 싼 전기차를 내놨어요. 한 보조금 받으면 한 1900만원, 1500만원에서 19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그래서 LFP 배터리를 장착했다고 친중국적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유명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런 식의 표현은 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회사가 고급품은 당연히 NCM을 쓰죠. 삼원계를 쓰죠. 그럼 고급 제품이랑 저급 제품이랑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꼭 비싼 차만 있어야 됩니까? 싼 차도 있어야 되죠. 근데 NCM으로서는요, 아무리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더라도 1,500만 원, 2천만 원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구색을 갖추는 거죠. 많이 불편할 겁니다. 겨울 되면 많이 불편할 겁니다. 겨울에는 요런 LFP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타지 마십시오. 그냥 집 앞에 이마트 다닐 때 타십시오. 그런 용도로 하는 거죠. 이런 제품도 있고 이런 제품도 있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친중국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보면, 위대한 주식에 무슨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식은 기업들이 위대하려고 기업합니까? 전혀.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는 거죠. 주식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30년 경험하면서 주식과 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더라. 그 주식 때문에. 절대 주식과는 결혼하지 마시고, 주식은 하루에도 골백 번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팔고, 빠지겠다 싶으면 팔고, 다시 사고 이러면 되는 거지. 절대 주식은 네. 남양밀 주황대 투자 한계 종목 지정 사유가 몇 개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주총 끝나고 한 5월, 내년 5월 정도 돼야 다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총 3월 말에 끝나면요, 그 조치가 5월 중순쯤 되니까요. 내년 5월 중순쯤 되면 투자 한계 종목이 될 거다.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LFP는 에너지 저장 장치용입니다. 저장 장치용. 이걸 그래서 LFP는 0.5C 정도, C 레이트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동차를 0.5C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자동차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캠핑 가시는 분들 파워뱅크가 다 LFP거든요. 근데 거기가 헤어드라이어 이런 거를 괜찮은데, 여기다가 인버터를 한 5kW짜리 인버터를 붙여가지고 좀 세게 쓰겠다 이러시면 바로 불납니다. 이러시면요. 그러니까 LFP가 화재가 안 난다,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이렇게 에너지 저장 장치를 0.5C 정도로 쓰면 좀 화재가 거의 안 난다 이런 거지, 이걸 전기체형으로 4C 이렇게 하면 불나죠. 불이 안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요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데 쓰면 괜찮은데, 이거를 자동차용으로 쓴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면 이것저것 하면 또 비용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LFP는 비아디에
블레이드 LFP가 그래도 성능이 제일 낮습니다. 근데 비싸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 이런 데도 블레이드는 안 쓰죠. 그냥 CATL 거 쓰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케미칼 이게 반응이거든요. 전지라는 게 반응이거든요. 그건 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기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기본적으로 네, 한계가 있는 거고, 원래 지금 엊그제 CATL이 뭐 4C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발표한 거는요. 이미 삼성의 SDI가 한 10년 전에 했던 거예요. 특허 보면요. 네. 뭐 근데 더 이상 안 하는 이유가 뭐 한계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다 용도가 있는 겁니다. 용도가. LFP는 에너지 저장 장치 용어로는 딱입니다. 근데 우리가 삼원계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쓴다. 요거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차도 있고 포르쉐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경차를 NCM을 쓰기는 힘들거든요. 비싸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차도 꼭 뭐 경부고속도로만 달리는 차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석유화학공장 구내에만 돌아다니는 차도 있고 네. 그런 차들은 또 그런 용도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용도에 맞게 쓰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LFP가 3만 개를 능가한다. 네,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런 기자들은 의도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는 차는 그냥 한시적이다. 한 2025년, 26년 정도까지. 지금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돼서 우리 3만 개 배터리 가격이 계속 코발트 프리 아닙니까? 우리 NCM이지만 이 비싼 코발트를 점점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622 이랬었다가 이제 지금 811 지금 이제 9 뭐 이제 코발트를 프리로 하잖아요.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년 내로 네, 이제는 LFP보다 3개가 더 싸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9시 41분인데요. 수업 봐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 21분 지났는데요.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요, 0.3. 아까보다 상승폭이 소폭, 아까는 0.5였는데 소폭 떨어졌는데요. 상승 종목이 645, 하락 종목이 214. 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 상승 종목 수는 15개가 15개 늘었고요. 하락 종목은 16개 줄었네요. 자, 지수는 약간 하락을 했는데 상승 종목은 더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조가 좀 강하다. 코스닥 시장을 봐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은 지금 0.2%입니다. 상승폭이 아까보다 0.07 소폭 하락했는데요. 상승 종목 수가 1160, 하락 종목 수가 339.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오히려 39개 늘었고요. 하락 종목 수가 네, 18개 줄었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에코프로가 낙폭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낙폭이 더 커져도 아직은 기죽지 않는다 하는 흐름,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네, 그레이프님 맞습니다. LFP는 원래 그런 겁니다. LFP가 200km나 나올까요? 겨울 되면 그것도 안 나오겠죠. 네, LFP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감수하고 타야죠. 우리가 대신에 싸잖아요. 우리가 호텔 뷔페도 있고 그냥 8,000원짜리 뷔페도 있잖아요. 네, 8,000원짜리 뷔페 가서 우리가 호텔급을 기대하면 안 되죠. 맛도 그렇고 하지만 배를 채우는 목적에 가는 거고 호텔 뷔페는 네, 미식하러 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서 다 아는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조금 상승폭이 좀 줄어듭니다. 역시 기술적 반등이었다는 게 나타나고요. IT도 그렇고요. 자, 게임들도 고만고만하네요. 엔트들은 낙폭이 좀 줄었고 JYP, YG는 플러스 돌아섰습니다. 엔터들은 분위기가 조금 개선됐네요. 자, 의료기기들도 고만고만합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고 같고요. 조선들 상승 추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이 좀 견고하다. 2차 전지는요. 나노신 소재 정도 2차 전지도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밀리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겠죠. 근데 과연 버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들은 오늘은 쉬네요. 다음 바이오들도 무조건입니다. 상승 종목 수는 많은데 딱히 그렇게 막 야 오른다 이런 느낌이 좀 안 드네요. 자, 아까 살펴보려고 했던 나노 신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 신소재가 오늘 불을 좀 땡길 수 있을지 나노 신소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드릴게요. 1600인데 1600 이렇게 치시면 제 카페 여러분을 위해서 리포트를 계속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3분만 시간 내십시오. 나노신 소재는 뭐 만드는지 아시는 게 중요한데 한마디로 그냥 분산재를 만드는 데 분산재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 두십시오. 분산재. 자, 좀 전에 지금 정보사 리포트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중에 분산재 매출은 요겁니다. 그래서 연간 한 지금 239억 정도 CNT 슬러리 걸쭉하다는 거죠. 슬러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소재의 분산재 매출 요게 지금 핵심인데요. 자, CNT라는 거는요. 그 양극 기준으로 알루미늄이 있으면요. 요게 양극 활물질 여기에 바인더 여기에다가 도전제 요거를 다 섞어서 액체로 걸쭉하게 만들 바릅니다. 발라서 건조시킨 게 이게 양극재입니다. 양극재인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좀 이 알루미늄에 좀 뭐랄까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그냥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도전제는요. 지금까지는 뭐 622, NCM 622 이런 거 할 때는요. 카본 블랙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811 하이니켈계 점점 고급화되면서 이제는 CNT 도전제로 바꿉니다. 카본 나노튜브로. 그래서 카본 블랙은 보다 한 5분의 1 정도 양만 쓰면 되니까 그 그 남아나는 공간을 확보되는 공간에 양극 활물질을 더 넣으면 주행거리가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CNT 도전제는 어떻게 만드느냐. CNT에다가 녹이는 용매, 분산제, 왜 CNT는 잘 엉깁니다. 잘 엉기기 때문에 엉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노신소재는 분산제를 만드는데 분산제가 양극재용이 있고 음극재용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음극재용을 지금까지 하는 발로는 세계 유일하다. 자, 그래서 양극재용 우리가 제이오 할 때 저희가 공부를 했죠. 멀티월, 이렇게 엄청 겹이 많다 그랬죠. 양극재용은요. 싱글월은 겹이 하나다. 그래 제이오는 그 틴월이라 그래서 겹이 한 7, 8개 되는 거를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네, 지금 음극재 업체들한테 권하고 있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네, 어쨌거나 그런 양극재용과 음극재용 CNT가 다릅니다. 그게 맞춰서. 그러니까 그게 따라서 용매도 종류가 다른데요. 그래서 특히 음극재용 분산재는 나노신소재가 세계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라서 예전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할 때 대주전자재료 엄청 어려운데 제가 나노신소재를 여러분께 많이 좀 설명을 많이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결국 나노신소재가 좀 더 시가총액이 더 큰 게 맞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역전돼서 나노신소재가 더 큽니다.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놓으면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는 한마디로 네, 음극재용 CNT 여기 분산재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냐 네, 그래서 정설을 하죠. 네, 지금 이제 배터리가 양극재 쪽에서는 할 만큼 했어요. NCM 911 뭐 아니면 코발트 프리까지 갔기 때문에 더 갈 데가 없고 이제 음극재 쪽에서 그래 현대차도 지금은 한 3%에서 5% 정도 실리콘을 첨가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내년에는 10%까지 늘리겠다. 네. 실리콘을 늘리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이녹스 실리콘 분말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코팅해야 되는 대주전자 재료가 있고 네, 나노신소재 분산재 하는 나노신소재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그걸 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JO처럼 CNT 하는 회사도 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음극재 회사를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음극재 쪽에 실리콘을 더 넣는 쪽으로 기술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음극재 관련주들이 좀 우리가 유망하다. 관심을 많이 둬야 된다. 여기도 나노신소재도 공장 증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음극재 관련주들은 좀 유망하다. 여기다가 추가를 한다고 할로우 실리카, 할로우가 가운데가 비었다는 거잖아요. 할로우 실리카. 그래서 요거는 QD OLED, 삼성의 QD OLED에 들어가는 거라서 요것도 네, 또 하나 효자 노릇을 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산재가 있고 할로우 실리카가 있어서 이 회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꼭 뭐 비교를 한다면 매력도로 따지면 대주전자재보다는 저는 나노신소재가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노신소재가 오늘 정군사 리포트를 보면요. 네, 어디 갔나요? 네, 정군사 리포트 내용을 보면 CNT 도전자 수요가 몰려온다. 제가 드린 말씀이죠. 이제는 실리콘의 음극재를 더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시장이 밝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 필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포르쉐 타이칸만 이 제품이 들어간 배터리가 정착이 됐는데요. 좀 다른 모델에 좀 확대되는 게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타이칸 말고 뭐 포드 F150이라든지 뭐 다른 모델에 장착이 된다 이러면요 또 주가가 한번 불쩍뛸 건데요. 이런 주식들이 올라줘야 좀 2차 전지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맨날 에코프로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좀 뭔가 소재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나노신소재의 움직임은 종목 하나만 볼 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의 어떤 활력소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네, 이상 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노신소재를 매매하고 매매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종목 흐름을 보면서 코스닥의 뭔가 2차 전지 쪽, 2차 전지 흐름이 좀 뭔가 개별화될 수 있을지. 그래서 에코프로 이런 게 주가가 앞으로 좀
쭉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쭉 밀릴 때 뭐 이런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활기를 떼주면 여타 2차 전지들도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싸늘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나노신소재 JO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JO는 CNT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정도가 지금 보이고요. 또 그 외에는 지금 조금씩 플러스 정도 나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상승 종목이 지금 많다고 해서 안심할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뚜렷한 테마가 없어서, 강력하고 뚜렷한 테마가 없어서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 특히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오총사들이, 저 같은 이 오총사들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빠지면 같이 빠지는데요. 에코프로가 이제부터 빠지는 거는 좀 만만치 않은 이유, 제가 말씀드린 MSCI에 따른 기계적 매수세가 이제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락이라서 상당히 좀 추세적인 하락으로 접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이때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될지, 2차 전지가 어떻게 될지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은 계속 보셔야 될 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총 1, 2위, 특히 에코프로의 움직임이 코스닥 시장 2차 전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코스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들이 과연 이 주가가 좀 크게 빠진다고 할 때 버틸 수 있을지, 차별화될지, 이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고요. 그 속에서 본다면 오늘은 업종으로는 좀 엔비디아 관련된 기술적 반등을 하는데 그렇게 힘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또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은 어제 그제 강세를 보여서 그런지 오늘 조금 쉬는 모습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앞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서 불씨가 될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업종으로는 조선주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분위기가 여타 종목들이 과연 상승 종목 수가, 지금은 코스닥 시장이 상승 종목 수가 1100개나 되는데 이 분위기가 유지될지 아닐지 좀 열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희망이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오총사들이 올라갈 때 여타 종목들이 환매 압력에 시달리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 차별화돼서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차별화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지금 개장 후 1시간인데 이것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 남은 시간 계속 지켜보시고 저도 장중 속보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전체 방송은 없고요. 이 8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우리 정 의원님, 프로님, 시호님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부린 하태민이었고요. 목요일 날 8시 3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